이혼 서류를 받아든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 박 아주머니가 저에게 장거리 화물트럭 기사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이 1년에 딱 한 번 집에 온다는 조건을 듣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구청문 앞의 바람은 꽤 쌀쌀했지만 제 얼굴에 닿는 바람은 춥게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한결 가벼워진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초록색 이혼 증명서는 아직 직원에게서 건네받았을 때 마치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처럼 차갑고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이수아, 올해 31살입니다. 김태우와의 이혼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반년 내내 깊이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카드놀이를 하느라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집에 있을 때는 저에게 이러쿵저러쿵 트집을 잡았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맛없다거나 돈을 적게 번다며 잔소리를 했죠. 심지어 딸 예나가 태어났을 때도 그는 마작을 하느라 쓸 때도 예나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렇게 차가운 가정 분위기가 예나의 성장에 더 좋지 않다는 것을요. 지난번 예나 유치원 학부모 총회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예나가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하고 아빠 엄마가 자기를 싫어하는 건 아닌지 자꾸 묻는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우는 처음에는 미쳤냐며 거절했습니다. 저보고 자기 없으면 못 살 거라고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재산 분할에 대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예나의 양육권과 제가 지난 몇 년간 모은 3천만 원의 예금만 있으면 된다고요.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혼 수속을 봐봤습니다. 구청 대문을 나서자마자 채 1분도 되지 않아 제가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틈도 없이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씨, 잠깐만요. 뒤돌아보니 우리 집 옆동에 사는 박 아주머니였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올해 50대 중반으로 은퇴 후 집에서 지내며 평소에는 이웃 사이에 중매를 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나쁜 분은 아니었지만 말이 좀 많으셨죠. 평소에도 자주 마주치는 사이라 관계는 원만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제게 다가와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시더니 시선이 제 손에 든 이혼 증명서에 닿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수아씨, 내가 다 들었어. 김태우 그 자식하고 이혼했다며? 에휴, 잘했어. 그런 남자는 당신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아. 일찍 헤어질수록 해방되는 거지. 박 아주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계실 줄은 몰라 조금 민망해서 이혼 증명서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박 아주머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나 여기 마트에 채소 좀 사러 왔다가 마침 당신이 구청에서 나오는 걸 봤지 뭐야. 박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아주 친근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씨, 너무 상심하지 마. 당신처럼 젊고 예쁘고 돈도 잘 버는 여자가 이혼했다고 돈도 잘 버는 여자거는 아주머니가 말인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당신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래.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혼하자마자 맞선이라니 너무 빠른 것 아닌가요? 저는 서둘러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박 아주머니 괜찮아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런 생각은 없어요. 지금은 예나랑 잘 지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아이고, 당신이 막 이혼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건 알지만 당장 사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거지 뭐. 박 아주머니는 제 손등을 토닥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은 사람 정말 괜찮아. 최민준이라고 하는데 장거리 화물트럭 기사야. 아주머니가 솔직히 말할게. 그 사람 1년에 딱 한 번 집에 와. 평소엔 계속 밖에 나가서 운전하고
만약 당신이 그 사람하고 같이 산다면 집안일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 예나를 어떻게 키우든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해. 1년에 딱 한 번 집에 온다는 말을 듣자 제 마음속 거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건 상과부처럼 사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저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이제 막 벗어났는데 또다시 늘 집에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거절하려 하자 박 아주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트럭 기사라서 싫은 거지? 장거리 화물 트럭 기사라서 싫은 거지? 장거리 화물 트럭 기사는 돈을 많이 벌어. 게다가 이 젊은 사람 인품도 좋아. 아니, 너무 성급하게 거절하지 마. 담배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카드놀이도 안 해. 내가 그 집안 사람이야. 박 아주머니는 제 말을 끊고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게 그 사람 전화번호야. 일단 저장해둬. 마침 오늘 장거리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대. 내가 이미 그 사람한테 말해놨어. 오늘 오후에 근처 가정식 백반집에서 만나서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으면서 가족 이야기나 좀 나누라고. 시간 많이 안 뺏길 거야. 저는 그 쪽지를 쥐고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박 아주머니의 호의를 제가 대놓고 거절하면 너무 무리한 것 같았죠. 게다가 아주머니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거지 꼭 사귀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박 아주머니는 제가 말이 없자 제가 좀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하고는 재빨리 쐐기를 박았습니다. 수아 씨, 아주머니 체면을 봐서라도 한번 만나봐. 만나보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없던 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박 아주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막 이혼한 저에게 기댈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믿음직한 사람을 알게 된다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의지할 곳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게다가 최민준 씨는 1년에 한 번만 집에 온다고 했으니 만나도 잘 될 가능성은 낮을 겁니다. 그냥 박 아주머니의 호의에 응하는 셈 치자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박 아주머니. 오후에 가볼게요. 박 아주머니는 제가 승낙하자 너무 기뻐하시며 허벅지를 치셨습니다. 그래, 그거지. 오후 5시에 가정식 백반집으로 바로 가면 돼. 내가 최민준 씨한테 말해놨으니까 그 사람이 미리 가 있을 거야. 박 아주머니와 작별하고 나서 저는 손에 든 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민준 씨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쪽지를 가방에 넣고 다시 손에 든 이혼 증명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 첫날부터 맞선이 잡히다니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저는 최민준이라는 장거리 화물트럭 기사가 어떤 사람일지 알 수 없었고 이번 만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이혼 증명서를 받아든 이 순간부터 저와 예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쪽지를 가방에 넣자 박 아주머니가 다시 저를 붙잡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수아 씨, 오후에 만나서 너무 낯설어 하지 마. 최민준 그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야. 무슨 생각 있으면 그냥 솔직히 말해.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집에 오긴 하지만 버는 돈은 전부 집에 꼬박꼬박 갖다 준대. 당신 예나랑 살면서 안정적으로 지내는 게 최고 아니겠어. 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제가 굳어있는 것을 보시고는 최민준 제가 굳어있는 것을 보시고는 제가 굳어있는 죄다. 평소에 밖에 나가서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그저 성실하게 살림할 아내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갑자기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김태우의 익숙하고 귀에 거슬리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아, 너 거기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뒤돌아보니 김태우가 헐떡거리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눈은 동그랗게 떠서 저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옆으로 피했습니다. 예전에도 그가 화가 나면 이렇게 행동하곤 했고 때로는 저를 밀치기도 했으니까요. 박 아주머니도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놀랐다가 김태우인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앞으로 한 발 나아가 저를 등 뒤로 가리고는 김태우에게 말했습니다. 김태우, 당신 무슨 짓이야? 수아 씨랑 이혼했으면 됐지 뭘 또 귀찮게 해? 김태우는 박 아주머니를 아예 무시하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이수아, 너 저 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감히 나랑 이혼하더니 돌아서자마자 다른 남자랑 시시덕거려? 너 진작에 딴 남자 찾아놨지. 일부러 나랑 이혼한 거지? 그의 말에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태우, 무슨 헛소리야. 내가 누구랑 있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 아무 관계도 없다고. 김태우는 비웃으며 박 아주머니를 훑어보고는 다시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막 이혼하고 나서 이 아주머니랑 붙어 앉아 속삭이더니 딴 남자 찾아놓은 게 아니면 뭔데. 일수아, 너 정말 뻔뻔하다. 나는 네가 내가 집에 안 들어와서 이혼하는 줄 알았더니 원래부터 나한테 바람 피운 거였어. 무슨 망발이야.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오로지 집안일과 예나를 돌보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남자와 얽힌 적이 없는데 그가 저를 이렇게 모욕하는 말을 하다니요. 박 아주머니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김태우에게 호통쳤습니다. 김태우, 입 조심해. 수아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 당신이 매일 밤 집에 안 들어오고 그 모녀에게 신경도 안 썼으니 수아 씨가 당신이랑 이혼한 거 아니야? 이제 이혼했으면 됐지. 적반하장으로 나오다니 양심 좀 있어. 당신이 뭔 상관인데? 김태우는 박 아주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전처한 이야기하는데 당신 같은 남이 끼어들 자격 있어? 그러더니 다시 저에게로 돌아서서 제 손에 든 이혼 증명서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 이혼 증명서 너 못 가져. 네가 이걸로 다른 남자랑 혼인신고할지 누가 알아? 저는 재빨리 이혼 증명서를 등 뒤로 숨기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를 경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우, 헛짓하지 마. 이 이혼 증명서는 내 거야. 당신이랑 아무 상관없어. 나랑 상관없다고? 김태우는 한 발 더 다가서며 얼굴에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예수아, 내가 말하는데 다른 남자랑 잘해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가 죽지 않은 한 안 돼.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죠. 저는 분하고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김태우가 저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늘 이런 식이었죠. 자기가 불행하면 남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김태우가 막무가내로 행동하자 초조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이 남자가 매일 밤 집에 안 들어오고 아내와 아이를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아내가 이혼하자니까 자꾸 달라붙어서는 아내 보고 딴 남자 찾았다고 모욕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한 사람이에요. 몇몇 구경하던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김태우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이혼했으면 깔끔하게 헤어져. 괜히 아가씨 귀찮게 하지 말고. 맞아. 아가씨가 아이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당신 이러는 건 너무 심해. 김태우는 사람들이 다그치자 얼굴이 불그락불락 변했습니다. 눈빛 속 분노는 더욱 깊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좀 뜨끔했는지 더 이상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악독하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수아, 두고 봐. 이대로는 안 끝나. 말하고는 박 아주머니를 한번 쳐다보고는 콧방귀를 끼며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긴장했던 제 몸이 그제야 풀렸습니다. 등에는 이미 식은땀이 흥건했죠. 박 아주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수아씨, 무서워하지 마. 아주머니가 있잖아. 그런 남자는 것만 사나운 호랑이야. 당신이 무서워할수록 더 당신을 괴롭힐 거야. 당신을 괴롭힐 거야. 다음에 또 와서 귀찮게 하는 나한테 말해. 내가 혼내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좀 잠겨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김태우의 회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몰랐을 거예요. 아주머니한테 뭘 그런 걸로 감사하다고 그래. 박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가 당신한테 말 거는 바람에 그 사람이 오해한 탓이지. 하지만 괜찮아. 당신한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 사람이 알아야 나중에 함부로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거야. 저는 손에 든 이혼 증명서를 내려다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혼하면 해방될 줄 알았는데 김태우가 이렇게 집요하게 달라붙을 줄 알았는데 그가 나중에 또 저를 찾아와 예나와 저의 삶을 방해할까봐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다시 저를 위로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오후에는 예정대로 만나야지. 최민준 그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야. 만약 당신들이 잘 된다면 그 사람이 있으면 김태우도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거야. 설령 안 된다 해도 친구 한 명과 사귀는 건 나쁠 거 없잖아. 하지만 김태우의 회방을 생각하니 또 좀 망설여졌습니다. 만약 정말 믿음직한 사람을 알게 된다면 김태우의 골칫거리를 막아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박 아주머니는 제가 말이 없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만 생각해. 어서 집에 가자. 예나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오후 5시 가정식 백반집 잊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 아주머니와 작별한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 내내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김태우의 방금 전 오만한 모습이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박 아주머니가 말한 최민준 씨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약속이 순조로울지 앞으로의 나날이 평온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예나와 제가 평화롭게 지내고 다시는 김태우의 방해를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박 아주머니와 헤어진 후 저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나는 맞은편 이웃집에 맡겨 놓았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예나가 저에게 달려와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목을 꼭 껴안고는 앳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예나가 엄마 보고 싶었어. 예나를 앉아 제 마음속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예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볼일 보고 왔어. 이제 예나랑 같이 있을 거야. 예나를 재우고 나서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예나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나를 잘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김태우의 회방은 마치 돌덩이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결국 오후에 최민준이라는 남자를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설령 잘 되지 않더라도 아는 사람 한 명 더 만들어 놓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간단히 몸단장을 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깨끗한 면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4시 50분, 저는 박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가정식 백반집에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식당은 크지 않았고 인테리어는 아주 소박했습니다. 8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이미 몇몇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제가 구석진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일행을 기다리는 중이니 아직 주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종업원은 네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 아주머니가 주신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았습니다. 아직 저장하지 않은 상태였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저장하지 않고 쪽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5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키 큰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짙은 난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를 걷어 올려 탄탄한 팔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바지에는 약간의 먼지가 묻어 있었고 발에는 약간의 먼지가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장거리 운전 후의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몇 개 있었지만 눈빛은 아주 밝아 보였고 전체적으로는 활기찬 느낌이었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제게 시선이 닿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고 조금 망설이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최민준입니다. 저는 최민준입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수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민준 씨. 최민준 씨는 네, 하고는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찬 가방을 테이블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앉자마자 종업원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종업원, 뜨거운 물 한 잔 먼저 주세요. 감사합니다. 종업원은 곧 뜨거운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최민준 씨는 물컵을 받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 모금 크게 마셨습니다. 길게 한숨을 쉬자 피곤했던 기색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는 물컵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박 아주머니께서 제 상황을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저는 장거리 화물트럭 기사입니다. 전국 노선을 띄고 보통 1년에 한 번 집에 옵니다. 집에 있어도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 머물죠.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은 몰라. 저는 좀 민망해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아주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트럭 운전은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밑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제 차를 샀고 지금은 혼자 운전합니다. 1년 동안 기름값, 통행료 같은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익으로 2억 원 이상 법니다. 저는 나쁜 버릇이 없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카드놀이도 안 합니다. 평소에 밖에 나가서 운전할 때는 운전 외에는 휴게소에서 쉬거나 시간이 나는 책을 읽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어조는 아주 담담했습니다. 일부러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숨기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듯이 말했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는데 눈빛이 아주 진실했고 조금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막 이혼했고 5살 된 딸 예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민준 씨를 만나러 온 건 한편으로는 박 아주머니 체면을 봐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사심이 있어서입니다. 제 전 남편이 방금 전까지 저를 괴롭혔는데 그가 나중에 또 저를 찾아와 귀찮게 할까봐 좀 걱정됩니다. 저는 제 상황과 생각을 숨기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준 씨는 제 말을 듣고도 전혀 놀라거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 아주머니께서 이혼하신 일과 딸이 있다는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 전 남편분이 괴롭히는 일은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셨지만 분명히 그분 잘못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 잘못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긴장감과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미 이혼했으니 그분은 더 이상이다. 그의 말은 아주 솔직했지만 제 마음을 따뜻하게 없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다가와 저희에게 음식을 주문할지 물었습니다. 최민준 씨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편하게 주문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는 메뉴판을 들고 보았습니다. 메뉴판의 음식 가격은 모두 아주 저렴했습니다. 저는 탕수육 하나와 계란 토마토, 볶음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모두 예나가 좋아하는 메뉴였죠. 그리고 최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최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가리지 않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 온갖 고생을 다 겪어서 따뜻한 밥 한 끼면 충분합니다.
저는 감자 돼지갈비찜을 하나 더 추가하고는 메뉴판을 종업원에게 건넸습니다. 종업원이 떠나자 저희 둘 다 말이 없었고 분위기는 좀 어색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테이블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최민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따님 예나는 평소에 이수아 씨와 함께 지내는 건가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나 이야기가 나오자 제 말이 많아졌습니다. 예나는 어릴 때부터 저랑 아주 친했어요. 이혼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안 받고 오직 예나의 양육권만 요구했습니다. 예나는 아주 착해서 제가 출근할 때는 혼자 집에서 놀거나 이웃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요. 저를 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아주 착한 아가씨네요. 최민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를 계속 바라셨어요. 집에 손주가 있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밖에 나가서 운전하다 보니 개인적인 일에는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민줄 씨는 그렇게 힘들게 운전하시는데 왜 같이 할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최민줄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동업자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나중에는 혼자 운전하게 됐습니다. 혼자 운전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고 남과 맞춰 나갈 필요도 없고요. 말하는 도중에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탕수육은 달콤새콤했고 계란 토마토 볶음은 부드러웠으며 감자 돼지갈비찜은 아주 부드러웠으며 최민준 씨는 저에게 돼지갈비 한 조각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게 잘 익은 것 같네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는 젓가락으로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희 둘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최민준 씨가 운전 중에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가봤던 곳들, 만났던 재미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겪었던 힘든 경험들을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솜씨는 아주 유머러스해서 힘든 경험들도 재미있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고 이전에 느꼈던 어색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최민줄 씨는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어느덧 날이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최민줄 씨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수아 씨와 이야기해서 즐거웠습니다. 막 이혼하셔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다는 거랍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먼저 친구로 지내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무슨 일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는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수아 씨 전화번호를 제 휴대폰에 저장해 주시겠어요? 제가 번호를 잘 못 외워서요. 저는 그의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스마트폰이었고 화면에는 흠집도 있었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이수아 두 글자를 입력한 후 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최민줄 씨는 휴대폰을 받아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이수아 씨를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밤늦게 혼자 가시는 건 위험합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방금 식사도 얻어먹었는데 그가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최민준 씨의 차는 식당 문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빨간색 화물 트럭이었는데 차체가 아주 깨끗한 것을 보니 평소에 그가 차를 아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조수석 문을 열어 제가 앉도록 했습니다. 제가 막 차에 앉자마자 은은한 소독약 냄새와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늘 운전하는 화물 트럭에서 날 법한 냄새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최민주 씨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는 내내 저희는 거의 말이 없었고 차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단지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여기까지만 부탁드립니다. 바로 앞이 저희 집만 부탁드립니다. 바로 앞이 저희 집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민준 씨는 차를 멈추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래로 모셔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시는 길 조심하시고, 집에 가시는 길 조심하시고,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 씨. 오늘 저녁 식사도 감사했습니다. 뭘요? 최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세요.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린 후 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민준 씨도 저에게 손을 흔들고는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화물 트럭이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최민준이라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거칠거나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진실하고 세심했습니다. 어쩌면 박 아주머니 말씀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예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씻고 나서 다시 침대 옆에 가서 예나를 보았습니다. 작은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최민준 씨의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최민준 씨라고 저장했죠. 저장하자마자 최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민준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잘 도착했다니 다행입니다. 일찍 쉬세요. 간단한 몇 글자였지만 제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침대 머리에 기대어 최민준 씨를 만났던 상황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진실한 눈빛, 솔직한 말들이 모두 저에게 그에 대한 호감을 몇 배 더 키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알게 된 사이고 그는 늘 밖에 나가서 운전하는 사람이라 1년에 한 번밖에 집에 오지 않습니다. 과연 저희가 함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였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일렀습니다. 저는 그렇게 침대 머리에 기대어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급박한 노크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저는 비몽사몽간에 눈을 뜨고 시간을 보니 이미 밤 8시가 넘었습니다. 예나도 노크 소리에 깨어나 놀라서 제 품으로 파고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는 예나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예나,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누가 왔는지 보고 올게. 저는 일어나 문으로 가서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태우였습니다. 그를 손에 맥주병을 들고 있었고 몸에서는 술 냄새가 났으며 눈빛은 흐리멍덩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돌아서려 했지만 김태우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문을 세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고함쳤습니다. 네가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안 열면 계속 두드릴 거야. 그의 고함 소리는 아주 커서 제 귀가 윙윙거렸고 예나도 방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계속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이웃 사람들이 놀랄까봐 그리고 예나가 더 놀랄까봐 걱정되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김태우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돌진해 들어와 제 팔을 잡아 거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저를 악독하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수아, 너 오후에 딴 남자 만나러 갔었지? 내가 다 봤어.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우, 당신 술 취했어.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 내가 누구를 만나든 당신이랑 상관없어. 어서 가. 상관없다고? 김태우는 비웃으며 제 원룸을 한번 둘러보더니 눈빛에 격렬감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딴 남자 찾으면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말하는데 어림도 없어. 이수아, 내가 묻겠는데 너 그 딴 남자랑 같이 살 생각이야? 내가 누구랑 같이 살든 당신이랑 상관없어.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어서 내 집에서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불러봐. 김태우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와 저를 위협했습니다. 네가 경찰 부른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말하는데 네가 감히 그딴 남자랑 같이 살면 내가 예나 못 만나게 할 거야. 예나는 내 딸이야. 내가 너 못 만나게 할 거야. 내가 너 못 만나게 할 권리가 있어. 그가 예나를 못 만나게 할 권리가 있어. 그가 예나를 못 만나게 하겠다고 말하자 제 마음은 순식간에 불안해졌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분명히 적혀 있잖아. 예나의 양육권은 나한테 있다고. 당신은 면접 교섭권만 있어. 당신이 나를 예나 못 만나게 할 권리는 없어. 합의서는 합의서고 내가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어. 김태우는 막무가내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네가 감히 그딴 남자랑 잘 지내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예나 못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네가 모은 그 3천만 원도 빼앗을 거야. 그 3천만 원은 우리 공동 재산인데 왜 다 네가 가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3천만 원은 제가 지난 몇 년간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그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이혼할 때 그도 그 3천만 원이 제 것이라고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다니 게다가 그 돈을 달라고 하다니요. 그 3천만 원은 내 개인 재산이야. 당신이랑 아무 관계 없어.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다 적혀 있잖아. 당신도 직접 서명했어. 내가 서명하면 뭐? 지금은 후회돼. 김태우는 말하면서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르겠고 오늘 너 그 3천만 원 내놔야 해. 안 그러면 안 갈 거야. 그는 뒤지면서 고함쳤습니다. 방은 그가 뒤져서 엉망진창이 되었고 예나는 방에서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너무 안쓰러워서 재빨리 방으로 달려가 예나를 품에 안고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김태우도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나를 안고 있는 것을 보자 그의 눈빛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흉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안고 있는 예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안고 있는 예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예나 못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단지에서 못 살게 할 거야. 저는 예나를 안고 있었고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몸이 떨렸습니다. 김태우가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무례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금 문을 열어 그를 들여보낸 것을 정말 후회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재결합 안 할 거고 돈도 안 줄 거야. 돈도 안 줄 거야. 아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어서 가.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를 거야. 김태우는 말하면서 제 손에 든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오늘 내가 네가 경찰 불러서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등 뒤로 숨기고 예나를 꼭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예나는 놀라서 더 심하게 울면서 큰 소리로 엄마, 엄마, 무서워 하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문득 최민줄 씨가 생각났습니다. 오후에 그가 저에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말했었죠. 저는 지금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태우가 방심한 틈을 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빨리 최민준 씨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곧 연결되었고 최민준 씨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아 씨? 무슨 일이에요? 김태우는 제가 전화하는 것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저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큰 소리로 고함쳤습니다. 네가 감히 그딴 남자한테 전화해? 그 자식 불러서 너 구해주라고 할 생각이야? 내가 말하는데 소용없어.
저는 휴대폰을 꽉 잡고 전화기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전 남편 김태우가 저희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술에 취해서 제 돈을 빼앗으려고 하고 딸도 못 만나게 하려고 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태우가 휴대폰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의 최민준 씨에게 고함쳤습니다. 이 자식, 너 뭐야?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이수아는 내 여자야. 너랑 상관없어. 말하고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깨진 휴대폰을 보며 초조하고 두려웠습니다.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김태우는 제 휴대폰을 부수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 채 다시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수아, 내가 보니 너는 끝까지 가봐야 정신 차릴 작정이지? 오늘 내가 나랑 재결합 안 하고도 난 내놓으면 나 안 갈 거야. 네 집에서 난동 부려서 모든 사람이 네가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는 걸 알게 할 거야. 저는 예나를 안고 벽에 기댔습니다. 이 무례한 같은 남자를 보며 마음속은 절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민준 씨가 올지 안 올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가 저와 예나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김태우의 고함 소리는 아직 방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나는 놀라서 눈을 꼭 감고 작은 머리를 제 품에 파묻은 채 계속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예나를 안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마음이 초조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문 밖에서 갑자기 급박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김태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어서 최민준 씨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우, 문 열어. 네가 안에 있는 거 알아. 어서 나와. 최민준 씨의 목소리를 듣자 제 마음속에 희망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긴장했던 몸도 살짝 풀렸습니다. 그가 정말 왔을 줄은, 게다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김태우는 최민준 씨의 목소리를 듣고 분명히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태어난 척하며 문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이 자식, 너 정말 감히 와. 내가 말하는데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너 간섭하지 마.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다시 말한다. 문 열어. 최민준 씨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고 반론의 여지가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아 씨는 이미 당신과 이혼했어. 여긴 이수아 씨의 집이지. 당신 집이 아니야. 당신이 남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 모녀를 위협하는 건 이미 불법이야. 어서 문 열어.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김태우는 모래안이긴 했지만 경찰은 두려워했습니다. 최민준 씨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의 안색이 변했고 망설이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틈타 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준 씨, 그가 제 휴대폰을 부쉈어요. 그리고 방을 뒤지고 제 돈을 빼앗으려고 해요. 너, 입 다물어. 김태우는 저를 악독하게 노려보며 다시 문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너 그 여자 말 듣지 마. 내가 전처랑 이야기하는데 너랑 뭔 상관이야.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문 열면 알게 될 거야. 최민준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셌을 테니 만약 그때까지 문 안 열면 내가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고 문을 부수고 들어갈 거야. 하나, 둘. 최민준 씨가 둘까지 세자 김태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최민준 씨가 말하는 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악독하게 노려보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수아, 두고 봐. 이대로는 안 끝나. 말하고는 허둥지둥 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최민준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김태우는 그의 기세에 놀라 발걸음을 멈칫했습니다.
최민준 씨는 그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고 그의 팔을 꽉 잡고 힘껏 움켜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치려 해. 할 말 다 하고 가. 나 좀 놔줘. 김태우는 이를 악물고 발버둥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란 아무 원한도 없는데 왜 나를 괴롭혀? 원한이 없다고? 최민주 씨는 비웃으며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그 모녀를 괴롭힐 때는 원한이 없다는 생각 안 했어? 내가 말하는데 이수아 씨는 이제 내 친구야. 다음에 또 감히 그를 괴롭히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김태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좀 놓아주세요. 최민준 씨는 그를 한 번 보더니 이런 사람은 만만하게 보면 더 기어오르고 너무 몰아붙이면 더 극단적인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손을 놓아 한 발짝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서 꺼져.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김태우는 움켜쥐었던 팔을 문져쥐었던 바래집니다. 그가 복도에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탱탱했던 제 마음이 드디어 놓였습니다. 예나를 안고 있던 손도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최민준 씨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이 뒤죽박죽으로 뒤집혀 있는 것을 보고 제 품에서 흐느끼는 예나를 보더니 그의 눈빛에 안쓰러움이 스쳤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예나는요? 민준 씨가 제때 와주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정말 몰랐을 거예요. 최민준 씨는 네 하고는 바닥에 깨진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쪼그려 앉아 잠시 보더니 다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휴대폰이 이렇게 깨졌으니 분명히 못 쓸 겁니다. 먼저 예나를 재우세요. 제가 아래층 편의점에 가서 물 한 병 사오고 임시로 쓸 휴대폰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예나를 안고 침대 옆으로 가서 예나의 등을 살살 토닥이며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엄마, 그 나쁜 아저씨 갔어? 갔어. 저는 예나의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아저씨가 우리 괴롭히러 오지 않을 거야. 민준 삼촌이 우리 지켜줄 거니까. 예나는 고개를 들어 문에 서 있는 최민준 씨를 한번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삼촌은 좋은 사람이야. 최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눈빛이 많이 부드러워졌죠. 그는 돌아서서 방을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는데 손에는 따뜻한 물 한 병과 새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물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먼저 물 좀 마시고 진정하세요. 이 휴대폰은 일단 이수아 씨가 쓰세요. 조작이 간단하고 전화나 메시지 보내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좋은 스마트폰으로 새로 사세요. 저는 따뜻한 물을 받아들고 그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따뜻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좀 민망해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걸 어떻게 받아요? 휴대폰 값은 제가 드려야죠. 됐습니다. 최민준 씨는 손을 내저으며 휴대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휴대폰 얼마 안 합니다. 일단 쓰세요. 지금 휴대폰이 고장나서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가 호의를 베푸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사양하지 않고 휴대폰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민준 씨. 휴대폰 값은 나중에, 제가 돈 납은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최민준 씨는 휴대폰 값 이야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방으로 김태우가 뒤집어 놓은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빠릿빠릿했고 금세 방을 깨끗이 정리다. 방 정리를 마친 최민준 씨는 제 앞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예나도 분명히 많이 놀랐을 테니 일찍 쉬세요. 제 전화번호를 이 휴대폰에 저장해 놓을 테니 혹시 밤에 또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저에게 전화하세요. 제가 근처에 살아서 금방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제게 건넸습니다. 최민준 씨는 재빨리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깨진 휴대폰에서 오늘 정말 신세 많이 졌어요. 저는 다시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뭘요? 최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수아 씨와 예나를 학교에 데려다 드릴게요. 마침 오늘 저는 별다른 일이 없어서 이수아 씨와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예나가 내일 또 학교에 가야 해서 원래 제가 내일 아침에 데려다 줄 생각이었어요. 지금 민준 씨가 저희를 데려다 주신다면 마침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겠네요. 복도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최민준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결혼을 한 번 했습니다. 전처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결혼 후에도 저는 여전히 오랫동안 밖에 나가서 운전하느라 집에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그렇게 자주 헤어져 있는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저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운전에 더 집중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나중에 더 많이 벌어서 최민준 씨에게도 실패한 결혼 경험이 있을 줄은 몰라 저는 좀 놀랐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최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수아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이수아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키우며 사는 건, 제가 이수아 씨가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수아 씨가 강예다. 그리고 이수아 씨가 만약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함께하면 됩니다. 만약 제가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친구입니다. 저도 이수아 씨와 예나를 계속 돌봐드릴 겁니다. 그의 말은 아주 진실했고 조금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준 씨. 최민준 씨의 차는 아직 아파트 단지 입구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아파트 단지 입구로 가서 그의 화물트럭에 탔습니다. 차 안에는 여전히 은은한 소독약 냄새와 햇볕 냄새가 나서 마음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최민준 씨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학교 방향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가는 내내 저희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분위기는 아주 화목했고 조금도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일을 겪으면서 저와 최민준 씨 사이의 거리는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최민준 씨는 어김없이 저희 집 아래층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미 예나를 준비시켜 놓았고 예나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 최민준 씨가 그의 빨간색 화물트럭 옆에 기대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깨끗한 연한 파란색 셔츠로 갈아입었고 머리카락도 좀 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피곤했던 기색은 온데간데없고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민준 삼촌, 안녕하세요. 예나는 그를 보자마자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어제의 두려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최민준 씨는 웃으며 다가와 주머니에서 예쁘게 포장된 작은 케이크를 꺼내 예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예나, 좋은 아침. 이 작은 케이크는 예나 아침 식사로 먹어. 예나는 눈을 반짝이며 저를 보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예나는 작은 케이크를 받아들고 즐겁게 말했습니다. 민준 삼촌, 고마워요. 천만에. 최민준 씨는 예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수석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타자, 내가 너희를 학교에 데려다 줄게. 저는 예나의 손을 잡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최민준 씨는 문을 닫고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안정적으로 학교 방향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가는 내내 예나는 작은 케이크를 야금야금 먹으면서 가끔 최민준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에게 화물트럭을 몰고 가본 재미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었죠. 최민준 씨는 모두 인내심 있게 대답해 주었고 예나에게 운전 중에 겪었던 재미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 들려줘
예나를 깔깔웃게 만들었습니다. 금세 학교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예나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리며 최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희를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돌아가세요. 저희를 기다릴 필요 없어요. 최민준 씨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저는 별다른 일이 없어서 이 근처에서 이수아 씨와 예나가 방과 후 하교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수아 씨가 퇴근이 바쁘시면 제가 예나를 데리러 와도 됩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릴 필요 없어요. 제가 퇴근하고 예나를 데리러 없어요. 제가 퇴근하고 예나를 데리러 올 수 있어요. 번거롭지 않습니다. 최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할 일도 없으니 이 근처를 좀 돌아다니면 돼. 그가 이렇게 말하자 저는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저녁에 제가 저녁 살게요. 최민준 씨와 작별한 후 저는 예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작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았지만 월급이 높지 않아 저와 예나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김태우가 집안 살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집안의 모든 비용은 제가 혼자 부담했습니다. 때로는 그에게 술 마시고 카드놀이할 돈을 주어야 할 때도 있었죠. 지금은 이혼했으니 비록 생활은 검소하지만 마음은 아주 편안했습니다. 김태우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그 때문에 화낼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오후 퇴근 시간에 제가 마트를 나서자마자 최민준 씨의 빨간색 화물 트럭이 마트 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차 옆에 기대어 손에 물 한 병을 들고 저를 보며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퇴근했어요? 제가 예나 데리러 갈게요.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와 함께 학교로 가서 예나를 데리러 갔습니다. 예나는 최민준 씨를 보자마자 신나서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준 삼촌, 오늘 또 저 데리러 왔어요? 최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나한테 밥 사준대.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저는 가성비 좋은 가정식 백반집을 찾아 예나와 최민준 씨가 좋아하는 몇 가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최민준 씨는 계속 예나에게 반찬을 덜어주었고 예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화목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최민준 씨는 또 저희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최민준 씨는 자주 저와 예나를 퇴근 후 방과 후 데리러 왔습니다. 때로는 예나에게 작은 간식이나 장난감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아주 세심했습니다. 늘 저와 예나의 필요를 알아차렸죠. 예나가 그를 점점 더 좋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생활을 받아들일 점점도 그에게 점점 더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좀 망설였습니다. 그 주말 저는 쉬는 날이라 예나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마침 박 아주머니를 만났죠. 아주머니는 저와 예나를 보시고는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수아 씨, 예나랑 놀러 나왔어? 네. 박 아주머니도 산책 나오셨어요. 네. 박 아주머니도 산책 나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요. 네. 집에만 있으니 심해서요. 박 아주머니는 예나를 한 번 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아 씨, 최민준 씨랑은 자연히 말습니다. 민준 씨는 아주 솔직하고 저와 예나를 아주 잘 챙겨줘요. 그럼 됐어. 그럼 됐어. 박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아주머니가 아직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당신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할까봐.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인데요? 아주머니는 좌우를 둘러보며
아무도 저희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씀하셨습니다. 수아 씨, 혹시 최민준 씨가 그냥 평범한 장거리 화물트럭 기사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장거리 화물트럭 기사라고 기야. 자기 운송회사를 가지고 있어. 밑에 트럭이 10대가 넘게 있다니까.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박 아주머니, 뭐라고요? 민준 씨가 자기 운송회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집안 사람들하고 원 친척이라 그 사람 상황을 잘 알아. 처음에는 정말 남의 밑에서 운전하다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첫 차를 샀고 천천히 사업을 확장해서 지금은 10대가 넘는 차에서 그 사람이 평소에 1년에 한 번 집에 오는 건 자기가 직접 운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전국 운송 노선을 총괄해야 해서 그래. 각 지역에 가서 시장 조사도 하고 업무 배치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늘 집에 없는 거야. 제 마음은 완전히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쩐지 최민준 씨가 평범한 장거리 화물트럭 기사 같지 않다고 생각했더니 그에게는 침착한 기질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운송회사 사장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전에 그가 1년에 2억 원 정도밖에 못 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10대가 넘는 트럭을 가진 운송회사라면 1년 수입이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제가 놀란 모습을 보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그 사람이 조건이 좋다고 해서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어.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 돈 때문에 접근한다고 생각할까봐 나는 당신들이 먼저 서로의 성격이 맞는지 아닌지 보기를 바랐어. 최민준 그 애는 사람이 겸손해서 과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당신한테도 자기 진짜 상황을 말 안 한 거지.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놀라움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최민진 씨는 조건이 이렇게 좋은데도 전혀 과시하지 않고 저와 예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다니요.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요? 정말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박 아주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수아 씨, 최민준 씨가 나한테 말했는데 전에 이혼한 건 전처가 너무 물질을 중시하고 늘 집에 안 들어온다고 불평해서 그랬대. 그는 그저 성실하게 살림할 물질을 중시하지 않는 여자를 찾고 싶어 했어. 당신이 예나를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이렇게 착하니 그 사람이 분명히 당신을 좋아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마음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저는 부자인 사람을 찾고 싶다는 셈이다. 저는 부자인 사람을 찾고 싶다는 셈이다. 최민주 씨의 조건은 좋았지만 그것이 제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의 진실함, 그의 세심함, 그의 믿음직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준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너머에서 최민준 씨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아 씨, 바쁘세요? 제가 방금 지방에서 돌아왔는데 이수아 씨와 예나에게 특산품을 좀 사왔습니다. 지금 이수아 씨 댁 아래층인데 잠시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제 마음은 순간 조여왔습니다.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박 아주머니에게 나중에 다시 뵙자고 말한 후 예나를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래층에 도착하니 최민준 씨가 그의 화물트럭 옆에 서 있었고 손에는 몇 개의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수아 씨와 예나에게 사온 특산품입니다. 모두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간식들이에요. 맛보세요. 저는 꾸러미를 받아들고 마음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감사합니다. 박 아주머니께서 민준 씨의 진짜 상황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최민준 씨는 제 말을 듣고 얼굴에 미소가 멈칫했습니다. 눈빛에 약간의 민망함이 스쳤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아 씨.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성격이 맞는지 아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돈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 진짜 상황을 말하면 이수아 씨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진실하면서도 약간 민망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감정은 사라지고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알아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라는 거. 민준 씨, 저와 예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최민준 씨는 제가 웃는 것을 보고 안심함을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최민준 씨는 제가 웃는 것을 보고 안심함을 따라 웃었습니다. 이수아 씨가 화내지 않으면 됐습니다. 이수아 씨, 제가 오랫동안 집에 없어서 이수아 씨, 만약 이수아 씨가 원하신다면 제 업무 일정을 조정해서 이수아 씨와 예나와 함께할 시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실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평범한 장거리 화물트럭 기사이든 운송 회사 사장이든 저는 그를 좋아합니다. 제가 최민준 씨에게 마음을 표현하자 그는 분명히 안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그는 저희 집 아래층에서 저와 예나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손에 있는 일을 정리하고 나면 저희를 데리고 부모님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트에서 밤늦게까지 야근할 필요 없이 좀 더 편한 직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비록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라 좋다고 말했죠. 최민준 씨도 저를 강요하지 않고 그저 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김태우라는 이 무례한이 또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가 최민준 씨의 진짜 신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태우가 마트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을 입고 머리카락은 기름지게 빗어 넘겼으며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왜 왔어? 여긴 당신을 환영하지 않아. 어서 가. 급하게 쫓아내지 마. 김태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어. 네가 돈 많은 남자랑 사귄다며? 그것도 운송회사 사장이라고? 이수아, 너 대단하다. 아주 깊숙이 숨겨뒀었네. 제 마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최민준 씨의 일을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분명히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해줬을 겁니다. 박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파트 단지 많은 사람들이 최민준 씨가 운송회사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당신이랑 상관없어.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 이제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왜 상관없어? 김태우는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수아, 너 이제 부자 남자 만났으니 나를 잊으면 안 되지? 예나도 내 딸인데 나라는 아빠가 너무 비참하게 살면 안 되잖아. 저는 그의 속셈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돈을 요구하러 온 것이었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태우, 양심 좀 챙겨. 이혼할 때 당신 스스로 예나의 양육권도 필요 없고 양육비도 안 주겠다고 했잖아. 이제 내가 잘 사니까 이득을 보러 왔어? 어림도 없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김태우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나의 친아빠잖아. 예나가 지금 잘 사는데 나라는 아빠가 좀 덕을 보면 뭐가 어때? 내가 듣기로 최민준 그 사람이 돈이 아주 많대. 밑에 트럭 10대가 넘는 운송회사라 1년에 수십억 원을 번다며? 그 사람한테 나한테 5억 원 달라고 해봐.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희 생활방해 안 할게. 어때? 5억 원? 꿈깨.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태우, 너무 심하잖아. 어서 가. 안 그러면 보안 요원 부를 거야. 불러봐. 내가 무서울 줄 알아? 김태우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보세요. 이 여자 이수아가 이혼하고 부자 남자 만나더니 자기 친딸 아빠가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나는 지금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이 여자는 부자 남자랑 잘 살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의 고함 소리는 마트 안에 많은 손님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모두 저희 주변으로 모여들어 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분하고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트 문 앞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최민주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고개를 들자 최민주 씨가 마트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몸은 꼿꼿했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태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최민주 씨를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태우는 최민주 씨를 보고 분명히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최민주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최민준이지. 듣기로 돈이 아주 많다며? 내가 말하는데 이수아는 내 전처고 예나는 내 딸이야. 당신이 이수아랑 잘 살고 싶으면 나한테 5억 원 내놔. 안 그러면 내가 매일 여기 와서 난동 부려서 당신들이 편안하게 못 살게 할 거야. 최민주 씨는 제 옆으로 와서 먼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태우에게로 돌아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무슨 근거로? 이혼 합의서에 분명히 적혀 있잖아. 예나의 양육권은 이수아 씨에게 있다고. 당신은 양육비도 안 주고 면접교섭권도 없어. 당신이 지금 여기 와서 난동 부리는 건 이미 협박죄에 해당해. 나는 무슨 합의서 같은 거 몰라. 김태우는 무례한처럼 굴었습니다. 예나는 내 딸이야. 나는 돈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당신이 돈 안 주면 내가 당신 차 밑에 들어누워서 당신 장사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당신 운송회사 문 앞에도 가서 난동 부려서 모든 사람이 당신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할 거야. 최민주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해볼 테는 해봐. 내 운송회사에는 전문 경비 인력이 있고 CCTV도 있어. 당신이 감히 가서 난동 부리면 내가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내 차 밑에 들어눕는 건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때 다치면 아무도 당신 신경 안 쓸 테니까. 김태우는 최민준 씨의 기세에 위협을 느껴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다시 억지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돈 받아야 해. 안 주면 안 갈 거야. 말하면서 그는 마트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최민준 씨의 차 옆에 가서 들어누울 생각인 듯했습니다. 최민준 씨는 그를 막지 않고 그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세요. 김 팀장님. 사람 2명 데리고 회민마트로 와주세요. 여기 누가 들어누워서 난동 부리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최민주 씨는 김태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운송회사 경비팀장 불러놨어. 당신이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으면 어서 꺼져. 김태우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최민준 씨가 그를 겁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계속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트 문에 다다르자마자 검은색 아시윗에 대가 달려와 최민준 씨의 빨간색 화물트럭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검은색 경비복장을 한 남자 6명이 내렸습니다. 모두 키가 크고 눈빛은 엄숙했습니다. 그들은 곧장 마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중년네라. 그들은 곧장 마트 안으로 태웠습니다. 최민주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태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누워서 난동 부리려 하고 나랑 내 가족을 위협하고 있어. 이 사람 끌어내. 만약 이수아 씨를 또 괴롭히러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네, 김 팀장님은
네 하고는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경비엄이 즉시 앞으로 나서서 김태우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김태우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발버둥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오지마. 나는 이수아에게 질렸고 당신들 오지마. 이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진 여사님을 괴롭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요. 김 팀장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네. 경비요원 2명이 김태우를 붙잡고 마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김태우는 내내 고함쳤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이 광경을 보고 무슨 일인지 모두 알아차렸습니다. 김태우가 무례한이고 자업자득이라고 수군거렸죠. 최민준 씨는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수아 씨를 괴롭히러 오지 못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드디어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최민준 씨는 늘 제가 가장 필요할 때 나타나 저를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주었습니다. 마트 사장님도 다가와 최민준 씨에게 연신 사과하며 저희에게 반의가 되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최민준 씨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고 사장님에게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퇴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민준 씨는 차를 몰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김태우가 난동 부리러 올 줄 짐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짐작했습니다. 최민준 씨는 말했습니다. 그가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제 일을 캐묻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래 사람을 보내 이수아 씨를 보호하게 하려 했는데 이수아 씨가 불편해하실까봐 제가 직접 왔습니다. 그가 정말 마트에 가서 난동 부릴 줄은 몰랐네요. 저는 이 일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우의 업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태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경비 요원들에게 끌려간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민준 씨의 운송 회사 문 앞으로 가서 난동을 부리려다가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붙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태우가 협박죄뿐만 아니라 이전에 혼외정사를 저지르고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까지 들어고 회사. 알고 보니 김태우는 이전에 한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회사 공금 5억 원 이상을 횡령하여 그의 불륜 상대와 흥청망청 써버렸던 것입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계속 몰랐는데 이번에 경찰이 조사하면서 이 일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회사 사장은 이 사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경찰이 조사하면서 이 일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회사 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그의 불륜 상대의 남편에게도 알렸습니다. 결국 그는 협박죄와 공금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아파트 단지에 전해지자 모두들 통쾌해하며 그가 자업자득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속 시원한 기분만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으니 남을 탓할 수 없었죠. 그 후로 다시는 아무도 저와 예나의 생활을 방해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생활은 드디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김태우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예나의 생활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고 다시는 누군가가 갑자기 난동 부리러 올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죠. 최민준 씨도 저와 예나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1년에 한 번만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있는 일을 다시 조정하여 대부분의 총괄 업무를 유능한 부하 직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가끔 나가서 시장 조사만 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는 자주 집에 머물면서 저와 예나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저와 예나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요리 솜씨는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요리에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간단한 두유와 꽈배기였고 때로는 영양 만점의 계란과 작은 찐빵이었습니다. 예나는 늘 맛있게 먹었고 늘 민준 삼촌의 아침 식사가 꼭 엄마가 만든 것보다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예나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그는 저를 마트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녁에 제가 퇴근할 때는 또 어김없이 마트 문 앞에 나타나 저를 기다렸고 그리고는 함께 학교로 가서 예나를 데리러 갔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자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함께 집에 와서 밥을 해먹고 함께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따뜻한 날들은 제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최민준 씨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나는 거실에 작은 의자에 앉아 색연필을 들고 흰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뒤에서 최민준 씨를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수고 많으세요. 최민준 씨는 돌아서서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이수아 씨와 예나를 위해 밥을 해줄 수 있어서 저는 아주 기쁩니다. 그의 손은 아주 따뜻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니 제 마음은 안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예나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에는 손을 잡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 큰 남자 한 명, 중간 키의 여자 한 명, 그리고 작은 키의 여자아이 한 명이었습니다. 예나는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민준 삼촌이고, 이건 나고, 이건 나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예나의 말을 듣자 저와 최민준 씨는 모두 멍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최민준 씨를 바라보니 그의 눈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다가가 예나를 안고 예나의 작은 내려놓고 그나의 작은 애라. 그날 밤 예나가 잠들고 나서 최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수아 씨. 제가 예전에 제 신분을 숨겨서 이수아 씨에게 많은 서운함을 안겨드린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수아 씨를 좋아하고 진심으로 이수아 씨를 좋아하고 진심으로 이수아 씨와 예나와 함께 완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와 결혼할게요. 최민준 씨는 기뻐하며 저를 품에 안고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힘찬 심장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드디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 아주머니와 제 친구 몇 명, 그리고 최민준 씨의 가족 몇 명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저희를 보시고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둘이 잘 될 거라고 말했잖아. 수아 씨, 드디어 고진감래 했네. 최민준 씨의 부모님도 저와 예나를 아주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아 씨, 나중에 민준이가 당신을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대신 혼내줄게. 최민준 씨는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수아 씨를 괴롭혀요? 아껴줘도 모자랄 판인데요. 결혼 후의 날들도 여전히 평범하고 따뜻했습니다. 최민준 씨는 저에게 더욱 세심하게 대해 주었고 예나도 더욱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생일을 기억했고 명절에는 저에게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주 예나를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동물원에 데려가 예나의 모든 작은 소원들을 들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최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에 왜 박 아주머니 소개를 받아 저처럼 막 이혼하고 아이까지 있는 여자를 만나러 오기로 했어요?
최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박 아주머니께서 진작부터 이수아 씨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수아 씨가 착하고 강한 여자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저는 원래부터 성실하게 살림할 여자를 찾고 있었는데, 박 아주머니의 속계를 찾고 있었는데, 박 아주머니의 살림할 여자를 찾고 있었는데, 이수아 씨를 처음 본 순간 이수아 씨가 제가 찾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처음에 왜 민준 씨의 진짜 신분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수아 씨가 제 돈 때문에 접근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최민준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전 결혼이 실패한 것도 전처가 너무 물질을 중시해서였으니까요. 저는 돈을 보지 않고 오직 저만을 봐줄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줍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민준 씨의 진실함, 민준 씨의 착함, 민준 씨의 믿음직함이에요. 민준 씨가 여전히 평범한 장거리 화물트럭 기사였더라도 저는 민준 씨와 결혼했을 거예요. 최민준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수아 씨에게 잘하고 예나에게 잘해서 당신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게요. 시간은 빨리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예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더욱 밝고 활발해졌습니다. 최민준 씨의 사업도 더욱 순조로워졌습니다. 그의 운송회사 규모는 또 많이 확장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소박한 성격을 유지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한 번도 과시하거나 오만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세 가족은 구청역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구청 문 앞을 지나갈 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1년 전 저는 이곳에서 이혼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절망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귀여운 딸이 곁에 있고 마음은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민준 씨는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다 지난 일이에요. 그날 이혼 증명서를 받고 박 아주머니를 만나고 민준 씨를 만난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예나는 저희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 씨를 만난 것이 정말 작고 깡충깡충 뛰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 삼촌, 우리 연날리러 가요. 저와 최민준 씨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저는 곁에 있는 최민준 씨와 예나를 보며 마음속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최민준 씨를 만나게 해준 운명에 감사하고 그가 진심으로 저의 진심을 받고 놓아 저와 예나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주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것을 알지만 최민준 씨가 곁에 있는 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